중년의 나이가 된 지금도 겨울 저녁 버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들을 보면 문득 그 시절이 떠오른다. 가슴 한편이 아련하게 저려오는 그 느낌. 고등학교 2학년 가을, 버스 종점에서 시작된 나의 첫사랑 이야기이다. 우리 학교는 버스 종점 근처에 있었다.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면 늘 단짝 친구와 함께 버스 맨 뒷자리에 앉곤 했다. 난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의 평범한 여고생이었다. 두 정거장을 지나면 남자 고등학교 앞이라 남학생들이 우르르 버스에 올라탔다. 시끄럽고 북적이는 버스 안. 그저 그런 일상의 한 장면이었다. 그러던 어느 날, 한 남학생이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다가오더니 가방을 내 무릎에 툭 하고 올려놓았다. 너무 당황스러워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. 스쳐본 그의 얼굴은 영화배우처럼 잘생겼다고 생각했다. 나는 아무 말 없이 가방이 떨어지지 않도록 살짝 들어 올려 가방끈을 잡고 있었다. 그는 새 정거장을 지나 말없이 가방만 들고 내렸다. 그날 밤 이상하게도 그 남학생의 얼굴이 잠들기 전까지 자꾸만 떠올랐다.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았다. 그는 매일 내 무릎에 가방을 올려놓고 말없이 가방만 들고 내렸다. 며칠 후 미술부 친구가 복도에서 나를 불러 세웠다. 너 혹시 버스에서 상훈이 만나? 그 남학생 이름이 상훈이라는 걸 그때 알았다. 미술학원에 다니며 다른 학교 여학생들에게도 인기가 많다는 것. 그리고 벌써 버스 안에서의 우리 일이 소문이 났다는 것도. 상훈이를 좋아하는 다른 학교 여학생이 나에 대해 물어봤다는 사실에 놀랐다. 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왜 나에게 관심을 갖는 걸까? 가슴이 두근거리면서도 한편으론 불안했다. 단짝 친구는 내 얘기를 듣고 단호하게 말했다. 그 남학생 절대 선대하지 마. 하지만 이미 내 마음속에는 무언가가 조용히 싹트고 있었다. 이상하게도 버스 시간이 기다려지기 시작했다. 두 정거장을 지나면 그가 탈 거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 순간이 오면 가슴이 더 두근거렸다. 어느 날 상훈이는 아주 작은 카드를 내 무릎에 살짝 놓고 내렸다. 누가 볼까봐 얼른 손에 꼭 쥐고 집까지 달려가다시피 했다. 카드를 펼쳐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. 연필로 섬세하게 그려진 나의 얼굴이었다. 손이 떨렸다. 누군가 나를 이렇게 바라봐 주었다는 게, 내 얼굴을 직접 그려주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. 버스 안에서 우리에게 쏠리는 시선들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설레는 마음이 컸다. 중간고사를 마친 어느 날, 상우는 쪽지를 건넸다. 다음 주 일요일 시내 하얀 풍차 빵집에서 꼭 나와줘. 꼭. 그 쪽지를 받은 이후로 상우는 버스를 타지 않았다. 왠지 섭섭하면서도 일요일이 기다려졌다. 단짝 친구에게는 말도 못했다. 분명 나가지 말라고 할 게 뻔했으니까. 약속 장소에 가지 말아야지 수십 번 다짐했지만 어느새 나는 무슨 말을 할지,
뭘 입고 나가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다. 결국 나는 약속 장소로 나갔다. 상우는 이미 와 있었다. 제과점 문을 열고 들어서는 나를 보며 상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. 그 표정을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났다. 시내 빵집은 처음이었다. 상우는 빵을 내 쪽으로 밀어주며 어떤 빵이 맛있는지 알려주었다. 좋아하는 팝송이 있냐고 묻길래 스콜피언스, 마이클 잭슨? 조심스레 대답했다. 사실 그때는 팝송을 잘 몰랐다. 상우는 헤르만 헤세의 지와 사랑을 읽고 있다며 소설 이야기도 했다. 너 진짜 예쁜 거 알아? 묘한 매력이 있어. 꼭 한번 만나보고 싶었어. 얼굴이 화끈거렸다. 상훈을 제대로 볼 수 없어 고개만 숙였다. 속으로만 너도 참 잘생겼어. 하고 말했다. 상훈이네 집이 우리 집과 정반대 방향이라는 사실을 알고 더 놀랐다. 어느 토요일 친구들과 수업을 빼먹고 일찍 나왔다가 버스 종점에서 우연히 나를 봤고 그때부터 내가 몇 번 버스를 타는지 몰래 알아냈다고 했다. 가슴이 두근거렸다. 지금 이 순간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져 내 손등을 꼬집어 보았다. 아팠다. 등교한 다음 날 미술부 친구가 또 나를 불러냈다. 상훈이 좋아하는 애가 너 만나고 싶대. 무서웠다. 거절했지만 소용없었다.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버스 종점으로 나왔을 때 낯선 여학생 3명이 나를 둘러쌌다. 너 상훈이랑 사겨? 아니야. 목소리가 떨리고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다. 일요일에 상훈과 함께 있는 걸 누가 봤다는 거였다. 그냥 한 번 만난 것뿐이야. 너 내가 지켜볼 거야. 그들은 그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. 혼란스럽고 무서웠지만 한편으론 억울했다.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. 다음 약속에 나가야 할지 고민했지만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. 근처 공원에서 만난 상우는 일주일이 너무 길었다고 말했다. 나도 똑같았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. 유명한 분식집에서 함께 국수를 먹었다. 다음엔 만두를 먹자며 맛있는 가게를 알고 있다고 했다. 헤어질 때 상우는 편지를 건넸다. 너를 좋아해. 예쁜 얼굴 자주 보고 싶어. 그날 밤 나는 그 편지를 수십 번 읽고 또 읽었다. 가슴이 저릿저릿해 잠을 설쳤다. 2주가 지난 어느 날 버스에 상우는 다시 나타났다. 잠깐 내리자고 했다. 정류장 근처에서 붕어빵을 먹으며 어두운 길을 걸었다. 보고 싶었어. 오늘은 너가 너무 보고 싶어서 도저히 못 참겠더라. 상훈이가 내 손을 잡았다. 나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. 심장이 콩닥콩닥 뛰어서 숨을 제대로 쉬기도 힘들었다. 가슴 한가운데서 뜨거운 파문이 일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. 상훈의 손은 따뜻했다. 아니, 따뜻하다 못해 그 온기가 내 팔을 타고 온몸을 감싸오는 듯했다. 우리 손에서 땀이 났다. 누구의 것인지 모를 열기가 서로 뒤섞인 채 전해져 왔다. 상우는 조심스럽게 마이마이를 꺼내 들었다. 내 앞에 와 서더니 아무 말 없이 이어폰을 내 귀에 꽂아 주었다. 상훈의 숨소리가
가깝게 들렸다. 그 순간 그의 손끝이 내 머리카락을 살짝 넘기며 귓볼을 스칠 때 숨이 멎었다.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. 아주 미세한 전류가 심장까지 스며드는 느낌이었다. 처음 느껴보는 낯설고 떨리고 두렵지만 벼락처럼 설레는 감정이었다. 스콜피언스의 Still Loving You 였다. 전주가 시작되자 공기가 달라지는 게 느껴졌다. 쌀쌀한 가을밤의 공기 속에서 따뜻한 숨결 같은 멜로디가 번져 나왔고 버스 정류장 근처의 어둑한 골목은 순간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보였다. 가로등 불빛은 희미하게 흔들리고 낙엽이 바람에 스치는 소리가 노래의 기타 선율과 겹쳐 들렸다. 그 음악은 마치 내 심장 가까운 곳을 살며시 건드리는 듯했다. 그날의 모든 순간 상훈의 따뜻한 손, 귓불을 스치던 손끝, 가을 공기 속에 섞여 울리던 숨소리까지 하나의 장면처럼 이어졌다. 나는 그 음악을 듣는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마음 깊숙이 차오르는 걸 느꼈다.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은데 가슴이 꽉 차서 눈물이 날 것 같은 이상한 떨림. 이 노래 한 곡이 나와 상훈의 거리, 서투른 첫사랑을 모두 끌어안아주는 것만 같았다. 버스 시간 때문에 짧은 데이트를 끝내고 정류장으로 돌아오면서 무슨 용기였는지 나는 상훈에게 살짝 입을 맞추었다. 상훈의 입술은 차갑고 촉촉했다. 내 행동에 나 스스로 놀라 부끄러워 달려가려는데 상훈이 내 손목을 잡고 내 몸을 당겼다. 그리고 거칠게 키스했다. 몸에 힘이 빠져서 서 있기조차 어려웠다. 난 그대로 얼어붙은 듯 눈을 감고 서 있었다. 상훈은 그런 나를 보며 귀엽다는 듯 내 볼을 살짝 꼬집고 내 오른손을 깍지를 끼며 꼭 잡았다. 손가락이 아플 정도로 세게. 얼둘이 화끈거렸다. 내가 방금 뭘 한 거지? 심장이 터질 것 같아 헛기침이 나왔다. 마침 버스가 와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했다. 버스에 올라 창밖으로 상훈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. 상훈도 버스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고 있었다. 그날 상훈은 다 읽었다며 지와 사랑 책을 내게 건넸다. 그날 밤 나는 상훈의 꿈을 꾸었다. 기말고사 전까지 우리는 버스 정류장에서 만나 천천히 걸으며 데이트를 했다. 방학 때는 못 만나니까 편지 쓸게. 내가 먼저 상훈의 주소를 물었고 나는 부모님이 아시면 혼날 것 같아 우리 집 주소도 전화번호도 주지 않았다. 곧 겨울방학이었고 크리스마스가 다가온다. 상훈이와 함께 보낼 수 있을까?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했다. 그때 유행하던 비누공예를 친구에게 배워 상훈에게 줄 선물을 만들었다. 하나하나 만들며 상훈이 얼굴을 떠올렸다. 좋아할까? 그 생각만으로도 설렜다. 기말고사가 끝나고 우리가 약속한 장소에 상훈은 나타나지 않았다. 약속이 엇갈린 건지 알 수 없었다. 혹시 버스에 탈까 싶어 기다려봤지만 그의 모습은 볼 수 없었다. 방학 후 나는 그에게 편지를 쓰기로 했다. 예쁜 편지지도 샀다. 단짝 친구에게서 집으로 전화가 왔다. 걔 바람둥이래. 사귀는 여자가 따로 있고 양다리래. 믿고 싶지 않았다.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. 겨울방학 내내 고민했다. 나는 상훈을 믿었다. 한 번도 그의 마음을 의심하지 않았다. 하지만 현실도 보였다.
이제 고3, 학력고사가 있다. 기말고사를 망쳐 성적은 떨어졌다. 게다가 상훈이가 준 책을 읽으며 문득 불편함이 들었다. 너무 선정적인 내용들이 있었고 왜 이 책을 꼭 읽어보라 했을까? 생각이 복잡해졌다. 혹시 나쁜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닐까? 진짜 상훈이 친구가 말한 대로 바람둥이인가 양다리였나? 며칠을 고민한 끝에 나는 상훈에게 이별 편지를 썼다. 우리 고3이 되니 이제 그만 만나자. 그동안 고마웠어. 학력고사 끝나고 다시 만나자. 펜을 쥔 손이 떨렸고 눈물이 편지 위에 떨어졌다. 우체통에 넣기 전 잠시 망설였지만 편지는 결국 내 손을 떠났다. 편지가 우체통 안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. 돌이킬 수 없었다. 상훈이 준 편지, 내 얼굴이 그려진 카드, 노트 한 장을 찢어 적은 약속 장소 쪽지, 상훈에게 주려고 만들었던 비누 공예까지 모두 내 책상 서랍 속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. 공허했고 쓸쓸했다. 아무것도 하기 싫었다. 마음 한쪽에서는 이게 맞는 선택일까? 수없이 되묻기도 했다. 하지만 되돌릴 용기는 없었다. 어느 날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스콜피언스의 Still Loving You가 버스 안에서 흘러나왔다. 상훈이 내 귀에 꽂아주던 이어폰, 따뜻했던 손끝이 떠올라 가슴이 저릿하게 아파왔다. 노래 속 간절한 목소리가 마치 내 마음을 대신 말해주는 것 같았다. 첫사랑 상훈과 같이 듣던 그 노래. 상훈의 손, 숨결, 나를 보던 그 눈빛 한꺼번에 떠올랐다. 나의 선택이 잘한 거라 스스로 위로하며 그동안 눌러놓았던 슬픔이 순식간에 터져버렸다. 버스 안에서 소리내어 펑펑 울었다. 그렇게 순진한 여고생의 첫사랑은 겨울바람과 함께 쓸쓸히 사라져갔다. 세월이 지나 생각해보면 그 시절의 나는 너무나도 순진하고 순음적인 아이였다. 연애도 직장도 나의 꿈도 뜨겁게 붙잡아 본 적이 없었다.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해 본 적도 없었다. 그 후로 연애다운 연애도 못 해보고 맞선으로 결혼했다. 평범하게 아이를 낳고 키우며 세월이 흘러 중년의 주부로 살고 있는 지금 가끔 생각한다. 상훈을 믿고 계속 만났더라면 어땠을까? 헤어지더라도 더 뜨겁게 사랑해보고 헤어질걸. 아니, 정말 바람둥이였다면 내가 더 깊은 상처를 받았겠지? 온갖 상상을 해보았다. 가끔 상훈이 살던 동네를 지나갈 때면 문득 궁금해진다. 상훈은 어떤 남자로 살고 있을까? 아직도 상훈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그 아이가 떠오른다. 영화배우처럼 잘생긴 고등학생의 그 모습으로. 버스 종점에서 시작된 나의 첫사랑으로.